네, 안녕하세요. 이현주입니다. 오늘 SNS 안녕하세요. 강의를 맡았는데요. 일단 제가 화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SNS 사업 전개를 이제 캐비아 마지막 주에 맡았습니다. 거의 한 달이 벌써 지나갔는데 많은 강사님들께서 강의를 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이 SNS로 사업을 전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좀 하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이 캐비아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뉴스킨 사업을 처음 입문하려고 하시거나 알아보시려고 하시는 분들 아마 거의 초보자들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으로 좀 이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저는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니트 디자이너 일을 했었어요. 이 일을 하면서 취미로 벨리 댄스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 벨리 댄스가 저의 업이 되었어요. 니트 디자이너 일을 그만두고 벨리 댄스 일이 너무 재미있어서 그 춤이 너무 재미있어서 그쪽으로 전향을 했고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티칭하는 일을 하면서 공연 단장으로 지금 15년, 16년 차 하고 있는데 지금은 뉴스킨 사업에 좀 전념하고 있어서 티칭은 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추고 싶은 춤만 추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제가 벨리 댄스복 쇼핑몰도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랬던 제가 나름대로 저는 벨리 댄스복 쇼핑몰도 잘 운영을 해 왔고 그리고 벨리 댄스 선생님으로서도 좀 인정을 받으면서 제가 나름대로 원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뉴스킨 사업을 제가 하겠다고 뉴밍아웃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선생님 뉴스킨 왜 해요? 벨리 댄스는 안 하시는 거예요? 쇼핑몰 그냥 하시지."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네, 맞아요. 그냥 하면 되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벨리 댄스 일인데 춤인데 그냥 하고 싶었어요, 평생. 근데 저도 이 뉴스킨 사업을 할 줄 몰랐고 하게 될 줄 몰랐는데 저 역시 저한테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나는 왜 뉴스킨을 해야 되는 것인가?" 저는 33살 때쯤 그러니까 6년 전인데요. 그때 제가 이걸 알게 됐어요. '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 있구나.' 저는 벨리 댄스 할 때도 그랬고 쇼핑몰을 할 때도 제 미래가 조금 불안했어요. 미래가 좀 불투명했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나의 미래를 찾고 싶었는데 그게 좀 쉽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마 전 국민이 다 아시는 세월호 사건이었는데 그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 저는 몰랐거든요. 그때 당시에 아마 모든 행사가 다 취소됐고 그 사건 때문에 아마 직업군을 많이 잃으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게 1-2 년으로 끝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때 뭘 깨달았냐면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랑 상관없이 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을 맞닥뜨린 거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란 거로는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절망이었죠. '아 그러면 내 미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답이 없을 때 제가 만난 게 뉴스킨 사업이었습니다. 그 뉴스킨 사업만 만난 게 아니고 사실은 제가 다른 것도 알아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뉴스킨을 선택한 것은 내가 뉴스킨을 선택해서 이 사업을 전념한다면 어 벨리 댄스와 이 쇼핑몰과 좀 다르겠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잘하고 못하고랑 상관없이 컨트롤할 수 없는 이 직업군과는 달리 제가 열심히 하고 뭔가 전념한다면 불투명한 미래가 아니라 아주 투명한 미래겠더라고요. 내 하기 나름인 게 '너무 정직한 사업이겠다.'라는 생각이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뉴스킨 사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많이 했으니까 제가 잠시 넘어가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코로나19가 좀 그때랑 비슷해요.
데칼코마니처럼 굉장히 비슷한데 조금 더 심하죠. 그래서 제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굉장히 소름 끼치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내가 만약에 안일하게 생각하고 '아 쪼끔만 이거 버티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뉴스킨 사업을 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저는 완전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실제로 벨리 업계는 마비 상태 1년 동안 마비 상태였고요. 공연 못 하죠. 수업 못 하죠. 사실 벨리 업계뿐만 아니라 자영업 모두가 그렇잖아요. 저는 진짜 상상하기가 싫거든요. 이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선택 하나 잘해서 지금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이 전 너무너무 잘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중에서도 뉴스킨 사업을 정말 잘하고 싶었고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이 SNS라는 도구를 선택했어요. 왜 SNS냐? 사실 SNS 딱 생각하면 어떠세요? '아 나 진짜 잘할 수 있겠어.'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실까요? 뭔지 모르겠지만 머리가 지근지근해. 어려워. 하기 싫어. 잘 모르겠어. 이런 생각이 대부분이 드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랬어요. 20대 30대 젊은 층들이 SNS 잘할 것 같다라는 것은 편견입니다. 선입견이에요. 이들 또한 굉장히 어려워해요. 제가 10명 만나도 "나는 SNS를 잘 못하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0 대들도. 다만 본인의 일상을 SNS에 올리는 거는 잘하죠. 근데 이걸 마케팅으로 한다고 하면 20 대부터 60 대까지 뭐 그 이상도 마찬가지고 이하도 마찬가지고 다 자신이 없다라는 건 공통된 생각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SNS를 해야 되냐? 저희는 아주 가까운 가족, 친구, 친지 이런 이 마켓, 지인 마켓이라고 하는데 그걸 웜 마켓, 따뜻한 마켓이라고 하고요. 나를 모르는 서로 모르는 그 차가운 시장을 콜드 마켓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이 두 시장 모두를 공략할 수 있는 게 SNS입니다. 이 두 시장 모두 공존하는 게 바로 이 SNS인데요. 두 번째 또 매력적인 것은 거절당하지 않고 내 사업 전개를 펼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에요. 제품을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에요. 이 SNS는 어떻게 보면 온라인 매장을 하나 오픈한 거 아주 돈 없이 무자본으로 SNS 매장을 오픈한 것인데 거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데 어떤 사람이 거절을 하겠어요. 만나서 얘기하면 물론 거절당할 수 있지만 인스타나 SNS를 통해서 소셜을 통해서 하는 것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정말 거절당하지 않고 할 수 있더라고요. 지금 보면 코로나 공포에도 "명품은 불황도 피해간다."라는 말이 옛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판매는 불황을 피해갔다라는 기사고요. 카카오 커머스, 쿠팡, GS샵 코로나19로 급성장했다고 합니다. 지금 정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급성장한 곳은 바로 온라인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속 기사회생한 19개 기업의 숨은 비결 중 하나가 뭐냐면 이 신세계 부회장 정용진 부회장이 평소 인스타그램이랑 SNS에서 아주 친근한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기사회생한 기업의 숨은 비결 중 하나라고 기사에 뜬 겁니다. 또 하나는 2020년 저희 뉴스킨 컨벤션, 코리아 컨벤션 중에서 지금 리부트라는 책으로 굉장히 영향력 있으신 김미경 강사께서 오셨어요. 그분께서 컨벤션에 오셔서 강의를 잠시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었어? 그럼 원래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대리점에 갖다 주고 백화점에 갖다 줘. 그래서 공신력 있는 중간 거래자가 이 제품 좋아요. 그럼 우리는 뚜벅뚜벅 걸어가서 돈을 내고 거기서 샀죠. 근데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 대리점이 물건을 딱 만들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스몰 인플루언서들,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들이 그 제품을 각자 링크를 걸어서 막 팝니다. 그러면 만약에 삼성 냉장고를 팔았어. 그럼 어때요? 그 링크를 타러 들어가서 이 사람에게 물류창고에서 제품은 고객한테 가고 그 링크를 따라온 나에게 수익이 입금되죠. 너무 웃기죠. 여러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 사업 방식이 디지털 시대에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되게 앞서간 사람들이죠. 중요한 건 디지털로 무장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면서 이건 지금 갑자기 내가 생각난 거거든요. 웬일이야, 딱이네. 와우, 그러네요. 개인이 개인에게 사고 파는 세상, 뉴스킨 스타일의 모든 비즈니스들이 일반 모든 제품에 됩니다.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때요? 되게 앞서가는 인디펜던트 워커시네요. 축하합니다. 일단. 그래서
네. 축하한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굉장히 앞서가는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이 김미경 강사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개인에게 사고 파는 세상이 뉴스킨 제품이 그랬는데 이제 모든 제품에 적용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지만 인스타 조금만 검색해 보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협찬 제공, 내돈내산이라는 태그로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그냥 판매를 하고 있어요. 진짜 김미경 강사 말대로 이런 세상이 지금 되고 있는데 단 뭐라고 했냐면 "디지털로 무장만 하시면 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SNS 마케팅은요. 제가 시작할 때만 해도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선택하세요. 다른 거 하셔도 되는데 그중에서 SNS 잘하고 싶으신 분들은 SNS로 하세요라고 했지만 지금은 이 무장이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디지털로 무장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필수라는 얘기죠.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아 코로나 지나면 다시 대면이 되고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코로나19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 어떻게요? 영원히 돌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해보니 괜찮네.' 라는 부분입니다. '해보니 괜찮네.'라는 것도 있고 코로나라는 게 또 완전히 종식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부분인데요. 지금 오른쪽 보시면 코로나 끝나도 지속할 한국의 10대 라이프 스타일 보니까 첫 번째 가정 간편식, 두 번째 홈 트레이닝, 세 번째 마스크 쓰기, 네 번째 위생 습관, 다섯 번째 굿바이 저녁 회식, 여섯 번째 재택근무, 일곱 번째 작은 결혼식, 여덟 번째 실용주의 패션 메이크업, 아홉 번째 캠핑, 열 번째 혼자 놀기라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저번 주 토요일 날 결혼식을 참석했는데 줌으로 참석했습니다. 줌으로 결혼식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저는 그냥 화면 안 켜고 침대에 누워서 결혼식을 참석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분들의 그 행사를 너무 옆에 있는 것 같았어요. 줌으로 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편하고 실용적이다 보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이제 바뀌어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돈도 얼마 안 들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노란색 테두리 친 거는 '우리 뉴스킨 사업과 관련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를 쳤습니다. 저희 홈 트레이닝, 가정 간편식, 쉐이크식, TRIT 집에서 할 수 있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마스크 쓰기, 위생 습관 지금 이미 저희는 영양제든 화장품이든 그게 모두 안전과 관련이 되어 있는 베이스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안전에. 그리고 굿바이 저녁 회식, 재택근무 그리고 혼자 놀기. 혼자 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뭘 하냐면요. 핸드폰을 정말 많이 보거든요. 핸드폰 보면서 TV를 봐요. 그러면 핸드폰은 인스타를 그냥 기본적으로 켜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계속 보게 되고 유튜브 보고 네이버 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희 뉴스킨 사업과 정말 연관이 되는데 온라인상에서 뉴스킨 사업을 전개해내는 모습을 잘 풀어낸다면 정말 너무너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SNS 삼총사가 있는데요. 인블류라고 합니다. 인스타, 블로그, 그리고 유튜브입니다. 저도 아직 이 삼총사를 다 섭렵하진 못했어요. 하지만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지금 현재로는 인스타입니다. 사실 저는 카스도 해요, 카카오 스토리. 그냥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카카오 스토리 죽었다 거의 안 하지만 저는 아직도 연락이 와요. 며칠 전에도 SNS 그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서 TRINT 문의를 받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뭐 하나라도 피드를 올리거나 게시물을 올리면 누군가한테는 노출이 된다라는 사실 저는 그것도 실감했습니다. 블로그와 유튜브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니 인스타부터 쪼끔 차근차근 시작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받았던 이런 DM을 쪼끔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로 진짜 연락이 와요?" 라는 제가 질문을 많이 받아요. 진짜 연락이 옵니다. 되게 신기했어요 저도. 이 왼쪽에 보시면 "새로 나오는 부스트 요거 현금으로만 살 수 있나요?" 라고 질문 주신 분은 저랑 한 번도 만나 본 적이 없는 진주에 사시는 분이세요. 진주에 사시는 분이신데 저의 피드를 계속 보시면서 연락이 왔고 이분이 이제 부스트 문의를 하셨을 때 뭐 부스트만 제가 판매하는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상담을 해 드렸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루미스파라든지 180 도가 들어가고 제품을 쓰시면서 제가 계속 카톡으로 계속 소통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 피부가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시켜 달라고 했고
그분이 한 분을 소개를 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본인이 피부가 좋아지니 제가 소개를 시켜 달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소개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한테 연락이 됐고 이분이 또 뉴스킨 써 보고 싶은데 어떤 제품 써야 될지 알려 달라고 해서 루미스파와 기초 제품을 쓰시면서 보니까 얘기를 나눠 보니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TRIT 23 기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렇게 네트가 확장이 되고 제품도 확장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니 이 A라는 소비자분께 쉐어링이 들어가니까 이분이 연락이 오셨어요. 뭐냐고 이게. 그래서 또 자연스럽게 사업을 전달하게 됐는데 이분은 예전에 네트워크를 하신 경험이 있어서 아직은 관심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뉴스킨은 되게 신기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렇게 해도 돈이 안 됐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 게 신기하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쪽 오른쪽 보면 이분도 제가 모르는 분인데 저의 피드를 보고 루미스파를 주문을 하셨고 또 저의 그 피드의 티알라인 티 피드를 보시면서 티알라인 티 상담도 하셨어요. 결단을 하시진 않았지만 확실히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이 밑에 분도 에이지락 부스트 주문할 수 있냐고. 오른쪽 분은 누구냐면 제 사촌 동생인데 매일 컨택할 수 없는 지인이죠. 원마켓이라도 매번 컨택은 못 해요. 근데 이렇게 인스타로 노출을 계속 시키다 보니 본인이 알아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지금 제품을 열심히 쓰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이 뒤에 좀 보면 이렇게 DM 작업도 제가 계속하고 있거든요. 작업이라기보단 계속 DM을 보내면서 사업 컨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응하시면서 줌 미팅을 하고 지금 숄더 플랜 공부를 같이 하면서 지금 홈뷰티까지 초대되신 밀레니얼 친구입니다. 이렇게 DM으로 컨택이 돼서 인연이 되고 네트도 확장이 되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른쪽에 "선생님 저 해 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했는데 이분이 제 인스타 피드를 보고 이게 그냥 마음을 정하고 연락이 와서 TRID 지금 이분도 23 기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김미경 강사께서 말씀하셨는데 "온라인 상으로만 제품이 유통되면 정말 재미있어요."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재미있어요. 내가 이렇게 몸소 뛰면서 하는 것도 참 재미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제가 연락을 받고 카톡으로 상담을 하고 회원가입해서 TRID까지 유통이 되고 그다음에 사업 전달까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이게 정말 신기하고요. 지금 보면 아예 모르시는 분이 저한테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 사촌 동생처럼 원마켓인데 인스타를 통해서 저한테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존하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제가 SNS를 시작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이구나.'라고 느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이 부분까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제가 이렇게 미팅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제 인스타는 누군가가 보고 있습니다. 제 팔로워가 1,000 명이면 1,000 명, 3,000 명이면 3,000 명은 제 피드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제 피드를 보고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오프라인으로 저희도 무언가를 행동을 하고 액션을 취하죠. 당연히 활동을 합니다. 근데 그럴 때 온라인 매장을 하나 가지고 있는 사업자와 안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확실히 다르다는 걸 저는 느꼈어요. 제가 다른 어떤 소비자를 만나고 미팅을 하고 있는 과정에 다른 무언가가 일어나지는 않아요. 근데 인스타를 잘 구축을 해 놓는다면 내가 그 사람을 만나기 는 어떤 약속을 만나기 전에 피드 하나를 올려 놓고 다른 업무를 본다면 그 피드를 보신다는 거예요, 제 인친들은. 근데 인친들 1,000명 본다고 다 '아 난 1,000 명까지는 없는데.' 괜찮아요. 정말 찐으로 소통하는 10 명, 단 10 명 혹은 20 명 그 사람들만이라도 내 피드를 성심성의껏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이 있다면 어때요? 10 명을 내가 만나려면 하루에 1 명씩 만나서 10 일이 걸리는 그 일을 인스타를 통해서 한다면 얼마나 시간 절약이 되고 생산적인 일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효율적인 사업 전개라는 거죠. 근데 제가 그걸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SNS를 정말 집중을 해 봐야 되겠다.' SNS 피드 하나 올리는 거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저한테도 낯선 일이어서 하기 싫은 일이었지만 이런 부분을 제가 경험하다 보니 제 파트너 사장님들께는 제일 먼저 SNS를 구축하는 걸 먼저 가르쳐 드리게 되더라고요.
정말 효율적인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SNS 정말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지금 온라인이 대세고 '인스타 해야 되겠다. 정말 잘하고 싶다. 근데 좀 어려워요.'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왕초보라고 생각하고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왕초보예요.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요?"라고 한다면 정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제가 요거를 한번 공유를 해 드릴게요. 광고라는 것은 반복해서 자신을 알리는 행위입니다. TV 틀면 계속 지속적인 제품 광고들이 나오거든요. PR은요, 다른 사람을 통해 자신을 알립니다. 이 브랜딩은요, 상대방에게 내 자신을 기억시키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케팅은요, 직접 자신을 알리는 행위예요. 직접 나를 알리는 행위.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저희는 인스타로 인스타 마케팅을 합니다. 직접 자신을 알리는 일을 하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잘하고 싶고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간다면 나를 브랜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뭘 해야 되냐? 마케팅하고요. 마케팅을 하면서 나를 브랜딩하는 것을 해 나가야 합니다. 브랜딩 어려운데 네. 그러니까 먼저 마케팅을 어떻게 하면 될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인스타는 이 세 가지를 하는 게 일단 내 매장을 꾸미는 건데요. 프로필 사진을 제일 처음 바꾸세요. 프로필 사진은요. 내 매장의 얼굴입니다. 간판이에요. 오프라인 매장 말고 온라인 매장은요. 사람들이 훨씬 더 경계라는 것을 합니다. 실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나눠 보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좀 별로인가 이게 쪼끔 보이잖아요, 느낌적으로. 근데 온라인은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경계라는 걸 많이 해요. 그래서 신뢰를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예뻐야 된다, 화려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나 자신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희 이 사업 하시는 분들 다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모습을 그냥 솔직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프로필 사진 '아 나 예쁜 사진 어디 없나?' 아니요. 다시 찍으셔야 돼요. 진짜 증명사진 찍듯이 프로필 사진 찍듯이 예쁘게 화장하시고요. 옷 예쁘게 입고요. 배경 하얀 데 서서 정말 100 장을 찍어서 1장 고르셔서요. 프로필 사진 찍는 거, 올리시는 거 먼저 하시고요. 두 번째는 프로필 소개를요. 되게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정성스럽게 만드셔야 돼요. 굉장히 이게 간단한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저도 몇 번에 걸쳐서 고친 겁니다 이게. 근데 포커스는 뭐냐? 멋지고 신비스럽게 아니고요. 그냥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거추장스럽게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쓰면 좀 멋질까? 이렇게 쓰면 그 사람들이 나를 좀 이렇게 찾아줄까?'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나라는 사람을 그냥 보여주는 문구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링크 하나 저희 마이뉴스킨 링크 있죠. 그거 하나 걸어 주시고요. 세 번째는 팔로워 수 늘리기입니다. 팔로워 수는요 요새 너무 좋아요. 많이 늘릴 필요 없이 딱 1,000명 이상만 늘리시면 됩니다. 네. 이 또한 처음에는 제가 이 3,000명 팔로워 수 있는데 제가 많은 게 아니거든요. 절대 많은 게 아닌데 이만큼 늘리는 것도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렵게 쌓았는데 가능하더라고요, 하고자 드니까.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되냐면 하루에 피드 3 개씩 올립니다. 이렇게 한 피드씩 3 칸씩 이렇게 인스타그램이 보이는데요. 하루에 3 피드 올리기. 이게 실천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쉽지 않은 실천입니다. 처음에 생각해 볼게요.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빵가게를 하나 오픈했어요. 그리고 간판도 다 걸었어요. 그리고 종업원도 다 이제 채용하고 근데 빵이 없는 거예요, 그 빵가게에. 그러면 빵을 어떻게 팝니까? 손님이 어떻게 와요? 오셔도 팔 게 없죠. 이 피드는 그 제품이라고 그 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인스타를 하나 운영하려고 하면요. 쪼끔 초반에는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 부지런히 피드 3개 올려야 되는데 피드 뭐 올려야 될지 모르겠어.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모르겠으면 그냥 나의 내 일상을 노출하시면 됩니다. 이연주라는 사람이 누군데 뉴스킨을 하지? 라는 질문이에요. 뉴스킨너들이 뭘 올리는지는 다 아세요. 제품 올리겠죠. 갈바닉 올리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연주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인데 기존에 벨리 댄스를 하던 사람인데 뉴스킨을 하네? 왜지? 이러면 궁금해서 찾아오게끔 되는 거죠. 내가 뉴스키너는 아니잖아요. 그냥 이현주는 이현주라는 그 자아가 있는데 그 자아를 노출하는 것부터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처음부터 '되게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면요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매장을 꾸미고 그다음에 마케팅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 보면요. 1일 3 피드 올리는 게 바로 이 매장을 꾸미는 일이에요. 컨텐츠. 내가 컨텐츠고 뉴스킨 제품들이 컨텐츠고 사업이 컨텐츠입니다. 프로필 사진, 문구를 가장 먼저 바꾸시고 그다음에 마케팅이에요. 그다음에 마케팅인데 노출, 내 인스타가 좀 노출을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스토리라는 그 도구를 활용해요. 인스타의 상단에 보면 스토리가 있는데 그 스토리는 소멸성 콘텐츠라서 올리면 그다음 날 없어지는 콘텐츠예요. 그래서 좀 자유롭게 예쁘게 막 거창하게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냥 막 올리시면 되는 곳이거든요. 이 스토리를 많이 활용하고 그리고 해시태그 많이 활용해서 사람들이 유입률이 조금 높은 해시태그가 뭐가 있을까 네이버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저도 네이버 검색하면서 그거 보고 다 따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댓글 달기, 좋아요 남기기, DM 보내기 이건 뭐냐면 내가 매장을 하나 차린 후에 그냥 가게에 앉아 있으면 손님이 찾아오길 바라는 사장과 직접적으로 전단지를 들고 뛰는 사장과 굉장히 다른 성과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인친들에게 제가 먼저 다가가야 돼요. 댓글 먼저 남기고 소통 먼저 시작하고 좋아요 남기고 DM도 보내는 거죠. 이렇게 매장을 꾸미고 마케팅을 하면서 함께 소통이 어우러진다면 분명히 성과가 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부분 공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 마케팅은요. 정말 해야 될 것도 있지만 진짜 하면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내가 해야 될 것을 잘해요. 마케팅도 잘하고 사진도 예쁘게 찍어서 올리고 1일 3 피드도 올리는데요. 거기서 이 행위들을 함께 한다면 그 내가 잘했던 것들이 도로아미 타골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좀 공유하자면 첫 번째 부정적인 말 에너지 다운되는 말, 하소연하는 말 이런 말들을 쓰는 건 정말 금기입니다. "아 짜증난다.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생기지? 어제는 사고 나고 오늘은 컵을 깨트리고" 뭐 등등. "왜 자꾸 나는 안 좋은 일만 생기지?" 아니면 "내가 오늘 진짜 피곤해. 너무 힘들어. 오늘 진짜 스트레스 쌓이는 일이 있었어. 고민된다. 생각이 많다. 기분이 안 좋다. 나 오늘 아팠어. 화나는 일 있었어. 억울한 일 있었어." 이런 등등. 물론 그냥 인스타 개인 계정이면 상관없어요. 근데 저희는 매장이고요. 이걸 통해서 소비자를 확장하고 또 예비 파트너를 만들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공간인데 이런 말 한마디로 올 사람도 안 옵니다. 진짜. 그래서 어두운 에너지를 뿜뿜하는 사람과 같이 내 인생을 맡겨서 이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제품을 쓰더라도 뉴스킨 제품 말고도 쏟아집니다, 인스타에는. 그리고 뉴스키너들도 쏟아져요. 그런데 왜 나한테 그 사람이 문의를 해야 될 이유를 저희가 꼭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이런 말들을 계속 내뱉는 사람들과는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의해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같이 행동해 주신다면 분명히 성과가 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명언 하나 공유하고 마칠 건데요. 행동하는 사람 2%가 행동하지 않는 사람 98%를 지배한다고 합니다. 저 역시 생각이 많고 행동을 정말 못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럴 때 이 문구를 보면서 조금 힘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사장님들 오늘 하루 행동하는 사 행동하는 하루 그렇게 행동하는 하루하루가 쌓인다면 정말 빠르게 성장하는 사장님들 되실 것 같고 저 역시 행동하는 사람 앞으로 되어서 팀에 더 모범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강의 어떠셨어요? 너무 도움 좋았어요. 정말 많이 되셨죠? 맞아요. 너무 좋았죠? 선생님 저희 잘 보시면 요즘 젊은 친구들이 "꿈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인플루언서라는 말 굉장히 많이 하고 유튜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 일을 선택한 이상 저희의 핀 타이틀이 그렇잖아요. 브랜드 어필리에이트, 브랜드 파트너, 브랜드 앰버서더. 저희가